볼게요. 카이스트만의 학생 선발 인재사항을 참고하여 고등학교 재학 중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해외고 고등학교, 이제 이것은 제가 국제학교, 제주국제학교 학생들을 가리키기 전에 사실 전 노하우가 이미 10년 전부터 해외고 학생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일본도 있고요. 미국 해외고, 특히 미국 학생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미국인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고, 자, 보면은 이제 해외고나 국제학교라고 해서 다 외국에 있는 대학만 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국내는 한국으로 오겠다. 또 의대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따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미국에 있는 의대는 학부 과정에서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스템 계열로 해서 연구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필연적으로 오기 위해서 해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국제학교를 다녀도 국내대 의대를 할 수 있는 국내대 입시를 준비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국제학교 우리 학부모님들, 해외고 학부 답답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해외고 학생들을 그것도 또 떨어져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제가 가르치면서 대학을 합격을 시켜왔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선 이건 작년 2024학년도 작년 카이스트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우선 볼게요. 여기서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혹은 내후년 카이스트나 국내 의대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렵지만 이제 카이스트서부터 잘 보면 그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준비할 학생들은 뭐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국내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지 보십시오. 자, 카이스트는 질문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제가 항상 제 강의를 좀 눈여겨서 뒤져서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제가 항상 학생하고 강의를 할 때 질문하는 힘과 답하는 힘을 길러라. 이것은 제가 비단 우리 카이스트 의대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 또 이런 대체 서식을 우리가 같이 성장시킬 때만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문해창작과 학생들을 이제 글 쓰는 학생들을 많이 지도를 합니다. 이 학생들이 소설이나 시나리오나 이 학생들이 수필을 이제 그 작품을 써서 그 제출을 해서 등단을 시키는데 이 어떤 글 쓰는 어떤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항상 말을 합니다. 질문하는 힘과 답하는 힘을 갖춰야 된다. 실제로 이것은 문해창작하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의대에 붙은 학생들하고도 인터뷰한 것들을 간간히 제가 가리켜서 의대에 간 학생들 인터뷰 내용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간간히 올려드리는데 이 학생들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학생들이 하는 말이 뭐냐,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시점에서 이걸 하나 했을 때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아이비를 하나 해도 그렇고요. 이런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것이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를 가던 카이스트를 가던 내가 경영학과를 가던 내가 학교에 합격을 할 때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그것을 진행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그 학생들도 처음부터 그런 눈이 띄인 건 아니죠. 저하고 이것을 2, 3년 하면서 그 눈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질문과 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뭐 우리가 과학 분야의 인재를 뽑는 거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정말 대학을 두 부류의 학부모님이 계세요. 하나는 정보만 막 이것저것 어디 가서 정보만 많이 모아요. 심지어 이 정보가 정말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긁어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아웃풋은 안 나요. 왜? 정말 이것은 우리 아이가 올바른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은 시간이 걸리는데 또 시간도 걸리지만 노력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으면 학부모님 자체만 정보만 모으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절대 대학 가기 힘듭니다. 이거. 반면에 정말 이것은 되는 정보고 중요한 정보다 이것은 아니다를 분별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 부모님들은 이거를 그 부분을 딱 보시고 아이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아이도 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도 같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이 아이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볼게요. 평소 과학기술 분야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남과 다른 자신만의 질문.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보이십니까? 남과 다른. 그러면 내가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10학년이에요. 지금 이제 제주국제학교가 됐든 송도 체대역이 됐던 대구국제학교가 됐던 주로 이제 새 학교를 위주로 하니까 10학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남과 다른 자신만의 질문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여기서부터 저의 수업은 시작이 됩니다. 이 로드맵을 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카이스트에서
평소 과학기술 분야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남과 다른 자신만의 질문에 대해 작성하고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기술화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다른지를 작성했어, A를.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 원인, 근거, 그 의미에 대해서 기술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먼저 돼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면 될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볼게요. 과학, 사이언스, 기술, 테크놀로지, 공학, 엔지니어링, 수학, 매스 등 질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뭐 잘 던졌던 못 던졌던 질문이 난이도가 있던 질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에 대한 태도, 호기심과 밑줄 치시면 도전 정신을 보고자 한다. R&D 관련 내용은 지향하고 특히 이제 R&D처럼 딱 짜여져 있는 우리가 보면 의대도 벌써 20년 전부터 수시에서 대치동바닥에 굴러다니는 내용들이 있어요. 죄다 뭐 대장, 죄다 우리가 보면은 배양액, 죄다 줄기세포. 물론 그걸로 대학을 간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재 트렌드가 매번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트렌드가 매해마다 빨리빨리 바뀌거든요. 그러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어떻게 아냐? 현재 의과대학에서 어떤 걸 가리키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새롭게 무엇을 바라보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더 앞으로의 가치를 창조하려고 하는가, 의료산업계의 가치를 창조하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쓰고 현재 국내 의대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또 커리큘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의 트렌드가 어떻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보이고 그게 보이면 그걸 학생들이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연구를 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호기심과 도전정신, 그 다음에 R&D 관련 짜여져 있는 어떤 것들은 지향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작성하는 겁니다. 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문해창작을 오래 전공하고 등단도 하고 이것이 제가 대학에서 문해창작을 우리가 앞으로 소설가나 수필가나 시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물론 내용은 의대면 의대, 카이스트는 공학 이렇게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이 질문하고 답을 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것이 먼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아이비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여기에 접근이 좀 가능하지만 이 아이비 교육이라고 해서 내가 남과 뭐가 다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아이비리그 대학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잖아요? 내가 남과 다른 나만의 헤게모니가 무엇인가죠. 그 다음에 그 의미에 대해서는 미국 대학은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학은 수능을 보고 가지 않는 대신에 이런 명문대들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너 안에 있는 너가 무엇을 좋아하고 진짜 너는 누구이고 퍼스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어떤 사회에 무엇이 보여서 너는 너만의 어떤 질문을 통한 답을 찾을 수 있겠냐. 이게 바로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기술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카이스트이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과 공학과 수학 부분에 대한 것을 기술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아 내가 앞으로 왜 재작년에 국제학교의 제주국제학교의 땡땡땡 학교 학생들이 카이스트의 면접에서 떨어졌는지가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히 지금도 저학년 학생 학부모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단순히 뭐 우리 아이는 수상은 못할 것 같지만 친구들과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학년이 한 학년 올라갈수록 그렇게 어떤 평화로운 분위기에 정말 대학을 보내실 거면 이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수상은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친구들과 열심히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의 내용과 이 프로젝트의 질과 이 프로젝트의 관점과 이 프로젝트가 정말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굉장히 느긋하세요. 모르니까. 하지만 저는 이거를 매 20년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런 부분들이 저학년 때는 귀에 들어오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닥쳐서 11학년, 12학년이 되면 그때 이미 늦습니다. 왜?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로 꼭 이런 과정이 아니라 아이비리그 같은 부분도 조금 뭐 자기 힘을 들이지 않고 대학에 합격하는 국제학교 학생들도 있긴 있어요. 제가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정명승부해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정말 본인이 열심히 해서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이 그 학생한테는 좀 늦게 들어갔다고 해도 헤매죠. 처음에는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을 좀 달라. 이게 IB에서 뭐 국제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좀 헤매지만 그 헤매는 과정을 겪고 난 학생들은 적응을 해요. 하지만 어떻든 늦게 시작하면 할수록 불리한 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좀 받아들이셔서 정말로 대학을 보는 학부모님들은 이 시간이 필요하고 이 프로그램이 국제학교 프로그램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빨리 접근하시고 이것을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결국 내 아이가 대학을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신만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적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카이스트에서 보는 거. 공학은요. 이제 공학은 융합공학이기 때문에 인문학 부분이 들어가요. 지금 의대는 수학, 과학, 생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대는 인문학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시간만 되면 의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진짜 더 엄청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의대 가리키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 말씀은 이번 연도에는 의대에 대한 건 자세히 못 가리킵니다. 지금 제가 카이스트 가리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거니까 그 학생들은 이거 기본적인 건 이미 예전에 마스터한 학생들이니까 하지만 이 기본적인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맞게 개발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볼게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이거는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반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하고도 개요 흡사합니다. 이걸 많이 물어봤어요. 카이스트는 아직도 자기소개서가 있으니까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졌어요. 남과 다른 자신만의 질문.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예요. 이것을 던진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가 보일 겁니다. 국제학교의 특성상 영재고 학생들처럼 매번 그렇게 과학적인 기술적인 어떤 실험을 할 수가 좀 적습니다. 뭐 국제학교라고 실험을 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공대생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물건이나 발명이나 어떤 것이 시야에 들어온다면 그것을 물론 공대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특기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건축학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과학적인 수학적인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이 필요성이 니즈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인문학적인 영역이에요. 왜?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 왜 필요하겠구나. 지금 다 그래서 세탁기 그 다음에 뭐 가스레인지 전자오븐 이런 것들이 다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나온 거고 그래서 전기차도 다 그렇게 발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기가 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의대 간 학생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저하고 여태까지 해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공통점은 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제가 교육으로 성장시켜 드리지만 어쨌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본인이 공학적인 부분으로 프로젝트를 하고 그것을 기술적인 부분으로 프로젝트를 합니다. 과학적인 부분으로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프로젝트를 하는 부분에서 인문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니즈, 고객의 어떤 필요, 세상의 필요, 사람들과 소통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그것에 왜 의미가 있는지가 본인한테 보이겠죠. 설사 그것이 거창하거나 매우 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더라도 내 분야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본인이 그것에 의미가 있다면 그거를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게 뭐냐? 국제학교든 해외고든 우리가 보면 다니는 10학년 때부터 12학년 또 어느 학교는 10학년 때부터 13학년, 11학년 때부터 13학년 이렇게 다르죠. 그 기간 안에 이 프로젝트들을 학교를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 제조업자학교 학생들이 이것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가 이것만은 아닌데 이걸 해도 정확한 의미와 그것이 내가 남과 다른 게 무엇인지를 찾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우르르, 지금 자소고 학생들이 다 보면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은 학생들이 그냥 우르르, 심지어는 15년 전에 아주 낡은 그런 소재의 에피소드들도 그냥 우르르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는 거고,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 면접에서 나옵니다. 제가 면접 문항까지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음 중 한 문항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 주세요.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프로젝트하고 조금 다른 정말로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떤 걸 느꼈는가.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 뭐 유니스트, 지스트 이렇게 있는데 카이스트에서는 면접 제시문 문항이 이 부분에 포커스를, 왜냐하면 다 수제들만 가고 다 머리 좋은 천재들만 가는 거예요. 솔직히 그 천재가 선천적인 천재냐 후천적인 천재냐는 물론 이제 다릅니다. 후천적인 천재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 아이들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데 융합공학을 하기 위해서는 타 장르와 타 어떤 학문 간의 교차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서는 작년, 재작년 이 타인과의 공동체를 위한 노력, 리더십, 소통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면접에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 이해 분야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이것도 자기만의 자기 목소리로 자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의대가 됐던 카이스트가 됐던 서울의 경영이 됐던 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의 목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아이들은 떨어져요. 이건 제가 100%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배워서 자기만의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프로그램과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아이들은 다 변합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변하는 과정에서 빨리 변할 수 있는 애도 있지만 보통의 아이들은 이 과정이 꽤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진로 희망을 적고 이것이 의대 편입이나 이렇게 대학 편입으로 오면 연구를 어떻게 와서 하겠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게 보이거든요. 사람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제가 그 정말 중요한 평가 요소를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겠지만 그것만 사실 다 해내면 합격이에요. 근데 하기가 힘들죠. 어떻게 또 실질적으로 응용시키는지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진로 희망이라는 거,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본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성장성을.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합니다. 자기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 아이들은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말하는 성숙한 아이들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냥 어떤 개인적인 퍼스널적인 어떤 뭐 주변 상황에 대해서 함몰돼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발전시키고 내 능력을 타인과 나눌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퍼스널이고 이것이 뭐냐 하면 아이비리그에서 말하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비리그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이것은 굉장히 조숙함 혹은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능력인데 어쨌든 내가 지금 질문에서 답을 한번 찾아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 그 어떤 굉장히 파인한 아주 산뜻한 경험이 있는 내가 또 뭔가를 성취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성취한 아이들은 굉장히 그 한 번의 성취가 그 아이에게 용기와 어떤 그 아이의 배짱과 그 아이의 어떤 그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연구에 대해서 한번 했다 그러면 또 다른 유사 분야가 더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제 학생들 중에서 검정고시로 이런 공대에 간 학생들 보면 그 굉장히 그 열심히 한 학생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계속 그 학생은 꼬리를 물고 자기의 연구 분야에서 조금씩 확장을 시켜 나갑니다. 또 검정고시라고 해도 좋은 어떤 공대나 이런 데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전 지금 이제 해외고나 국제학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지만 비인가 국제학교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검정고시니까 뭐 대학을 못 가겠지. 내가 국제학교 해외고니까 천만의 말씀이고요. 이것은 길을 찾지 않고 노력을 안 하고 이런 방법이 아무나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어렵지 않지만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내는 그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건 선생의 몫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중화가 안 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국제학교나 해외고는 기본이 뭐냐면 아이비리그나 그 미국이나 본인이 있는 나라의 대학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를 보면 사실상 국제학교나 해외고에서도 국내대를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했다, 한번 성취가 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와서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하겠냐에 대한 어떤 것을 좀 자세히 적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자세히 적어야 됩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내실이 있으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으면서 굉장히 자세히 해야 돼요. 이것이 흐리멍텅하면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이스트 진학 후에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편입으로 가면 이게 학업 계획서 같은 부분입니다. 자, 보셨죠? 어쨌든 다 이제 뭐 제 강의가 좀 길고 요즘은 조금 저도 이제 꾀를 내서 쇼폼이라고 하나요? 1분 내로 중요한 것만 또 단추려서 제가 시간 있을 때 좀 발빠르게 올려드리고 하는데 어쩌면 좋습니다. 제 얘기가 다 마음속에 담기신 학부모님들, 학생들도 계실 거고 아직은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때문에 이것이 어떤 마음에 담기지가 않거나 이것이 그냥 가치 없어 보일 수 있는 학부모님과 학생도 있을 겁니다. 다 좋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들은 다 다른 거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재작년 제주국제학교 땡땡땡 학교 학생들은 왜 카이스트 면접에서 죄다 떨어졌는가 제가 이제 면접 문항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다시 한번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잠깐만 한 30초만 자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면접 문항으로 볼게요. 그것도 작년 문항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도 작년에 대한 서식 자기소개서 서식이고요. 의대를 가리키는 입장, 의대 프로젝트를 준비를 주로 많이 하는 입장, 물론 카이스트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입장에서 카이스트의 어떤 그 면접 문항은 카이스트 프로젝트는 어려워요. 카이스트 프로젝트는 요즘에 정말 대학을 가려면 내용이 굉장히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카이스트 프로젝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면접은 의대 MMI를 주로 가리키는 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쉽습니다. 근데 과연 쉬운 건지 왜 재작년에 제주국제학교 땡땡땡 우리 학생들은 죄다 면접에서 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질문을 보겠습니다. 반대면 소통, 우리가 이제 저는 대면 소통, 비대면이라고 해도 실시간으로 아이들을 가리켜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물론 학생에 따라서 여러 명을 놓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그걸 해내고 그룹에서 성공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사고가 다 그런 형태니까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프로젝트 하나를 갖고 놀아먹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용이 유추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것도 누군가한테 지도를 바르면 이 학생하고 저 학생하고 다 똑같아집니다. 그럼 솔직히 그 시간과 그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통해서 여러 명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그것을 각자의 생계부나 생계부 대체소식에 쓴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자기 살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우리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님들은 경쟁력이 갖추시려면 1대1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아이만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개발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저는 이것을 1대1 수업으로 지역 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해외에 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이것을 저는 이제 이 비대면으로 하지만 결국은 말은 비대면이지만 그 시간에 온전히 그 시간 외에도 그 학생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1대1 소통이죠. 근데 여기 보면 반대면 소통은 대면 소통을 대체할 수 있겠는가? 답변의 근거를 설명하세요. 자, 보셨죠? 2번. 5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팀의 리더로서 조별 과제를 수행하는 아까 제가 그 공동체 영역에 대해서 카이스트는 많이 낸다고 했죠. 보세요. 구성원들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 또한 나머지 구성원 중 2명은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대면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충분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팀의 리더로서의 모임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죠. 그러면 두 가지 프레임이 있어요. 1차 합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떨어진 것 같아요. 1차 합격이 돼서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있다가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학원에서 발빠르게 열어요. 그러면 이제 한 뭐 10시간? 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열겠죠. 면접 프로그램을. 그러면 가서 기출문제를 갖고 이제 강의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기출을 풀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저도 이제 서울대학교나 의대 가는 학생들한테는 항상 기출을 다 풀립니다. 근데 기출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답을 우리가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이것은 논술처럼 기술적으로 글을 쓰거나 얘기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에요. 저는 글을 20년 전공했고 제가 소설 써서 등단도 했고 공부도 제가 학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글이라는 건 스토리를 창작하는 게 아니에요. 글이라는 건 그 의미에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거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뭘 보여드렸습니까?
카이스트의 자기소개서, 질문하는 힘과 답하는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거지만 그 안에서 내가 가치 있다고 느꼈던 그 힘이 결국은 연구를 끌고 가는 거고, 지금 이 대학 말고도 여러 유수 대학의 교수가 된 학자들을 보면 다 시작은 그 연구의 질문의 진실성에서 시작이 된 거고, 그걸 통해서 쭉 깊이 끌고 간 분들이 다 지금 뭐가 돼 있어요? 교수들이 돼 있습니다. 교수들은 학원 강사, 뭘 제가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강사들은 기술을 가르치지만 교수들은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냐? 이 사람들은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서울대, 의대, 카이스트 정도 됐으면 이 아이들한테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정말 미래 잠재력을 보는 거. 이것은 소위 내가 쇼팽을 연주하는 유명한 연주자예요. 30년, 40년이 된 연주자가 천재인 아이들을 봤을 때 지금 막 부족하죠. 뭐 바이올린도 부족하고 비올라도 부족하고 부족한데 딱 봤을 때 그 안에 기술은 갖춰가면 되는 거고, 그 안에 잠재 가능성이 이 아이만의 것이 있냐를 보는 거하고 똑같아. 예체능에서. 그런 것들을 학자들, 왜? 이것을 지금 심사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대학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10일 정도 합격이 되고 나서 10일 후에 발빠르게 대치동에 있는 어떤 그 면접학원에 가서 주르륵 녹화하는 데 가서 끊었을 거예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안 하는 건 낫겠죠. 하지만 이미 컨텐츠, 이미 내용, 이미 생기로 대처소지 구성 단계에서부터 이런 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은 거기서 학원 강사가 정해준 답을 외웁니다. 그러고 가서 앵무새처럼 그 학원, 뭐 그 학원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공부한 아이들은 20명이면 20명, 50명이면 50명, 100명, 100명 자기 목소리를, 자기 질문에 자기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외워서 얘기할 수밖에 없으면 죄다 떨어집니다. 왜?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세상에 꽤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봤을 때는 속결로 그렇게 어떤 기회만 생각해서 마치 이런 입시를 하나의 기회처럼 뭐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은 것처럼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정말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대학교 합격하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왜? 정말 관심이 있어서 이걸 하면 성취가 되고 이거는 자기의 길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합격이라는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컨텐츠의 개발서부터 면접까지가 총체적으로 이 아이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떠나볼게요. 고등학교 동창회 A와 팀을 이루어 기업 공모전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업무 분담에 관한 의견이 갈리면서 공모전 프로젝트 작업 진행이 도리어 중단되었다. 이 경우 대면과 비대면 중 어떠한 방식으로 A와 소통하는 편이 적절하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 대면과 비대면의 근본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대면이 좋고 비대면이 좋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해도 대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면 만나기만 하면 뭐합니까? 서로가 대화가 안 되고 보는 어떤 방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서 맨날 만나기만 해도 싸우는 경우들이 많죠. 비대면이라고 해도 이 현재의 공학적인 기술적인 걸 이용해서 그 시간에 온전히 상대방한테 서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대면이 중요하냐 비대면이 중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본질을 어떻게 과학적인 기술로 형통화시켜서 어떻게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것부터 볼게요. 문제가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저는 오래 가르쳤으니까 어렵지 않죠. 이걸 20년 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특히나 이런 교육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가서 암기로 이걸 어떻게 해서 며칠에서 갔다? 그 학생한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볼게요. 비대면 곧 대면이 아닌 것의 의미는 확장되어 있다. 확장되고 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경험이 다채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험에 대한 얘기, 얼마나 다채롭게.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그것은 간접 경험이지만 왜 책을 많이 읽습니까?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 시뮬레이션 상황들을 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비대면 상호작용의 한 유형은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통이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며
상호작용을 이어가는 기술이 발전했는데 멀리 떨어져서 움직인다는 뜻의 접두, 텔레가 붙은 전화 텔레폰, 원격 작업, 텔레포레이션. 우리가 등에 단어를 떠올리면 이해가 된다. 비대면 상호작용의 또 다른 유형의 기존에 인간이 수행하던 역할을 줄치세요. 기계로 대체하는 무인 시스템으로 대표적인 예로는 키오스크를 생각할 수 있다. 요즘에 죄다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하죠. 저는 이제 아직 조금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창구에 가서 주문을 하면 바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어떤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더, 그 다음에 손님들의 입장에서도 빨리빨리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무인이나 원격 등 비대면 시스템은 대면 소통 시 오되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으나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다. 자, 이제 여기서의 어떤 부분에서의 다 장점과 단점, 어떤 거에 포커스를 주고 싶은 이것을 문제를 푸는 우리 학생들이 보이냐가 중요합니다. 시점이.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 이 어떤 전화 원격 작업 이런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시선이 가는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면 소통 시 요구되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경제적인 측면에 효율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기술 약자, 우리가 뭐 의료 약자처럼 기술 약자들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것에 눈이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내가 방향성을 갖고 대체 서식과 생계부죠. 일반고 자석 학생들은 생계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의미 있게 해서 했다면 분명히 지금 비대면 제시문 이 지금 면접에서 제시문에서 꽂히는 단어들이 보이는 단어들이 다를 거랍니다. 더 많이 꽂히는 게 있을 거란 얘기죠. 그거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으나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소외시킬 가능성이 있다. 때려 매장에서 키워드를 잘 다루지 못해 시간이 지체되면 뒷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반면 비대면 소통의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데 그런데 메타버스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카이스트 또 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제 그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커리큘럼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에서도 그렇고 카이스트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커리큘럼으로 많이 지금 통용이 되고 있어요.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을 대신하는 캐릭터를 만들고 상호작용의 경험을 몰입감 있게 구현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코비드19 팬데믹과 함께 줌으로 대표되는 반대면 시스템이 빠르게 적당했다. 여러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게 마치 한자리에 모여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반대편 소통은 반대면 소통은 디지털로 지칭되는데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리며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온 얼굴로 화면에서 만나는 것도 대면 소통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내 목소리로 내가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 서식을 썼던 그 나만의 경험으로 여기서 내가 했던 근거를 들어서 이걸 갖고 내가 어떻게 다른 아이들과 다르면서 충분히 이 재시문 면접에서 원하는 제출자들이 문제 제출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냐. 실제 서울대학교 또 카이스트, MMI, 카이스트 이 문제 그 면접의 그 채점 기준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그 기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상위점을 받는 게 뭐냐? 아이의 목소리로 근거로 있어야겠죠. 생기부 대책 프로젝트가 있어야겠죠. 그것을 본인만의 경험을 본인만의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독창적이면서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의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딴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지금 카이스트의 면접 수준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울대학교 MMI 면접 정도로 확장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렵다는 것은 뭔가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한 프로젝트와 이것을 연결시켜서 내 목소리를 응용시키는데 그 안에서 왜 서울대학교 그 2024년, 2023학년도 작년, 재작년 문제를 한번 보시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이 안 되는 학생들은 그냥 평범한 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럼 서울대학교의 의대의 내신 1등급짜리들의 그 학생들이 자서고가 됐든 일반고가 됐든 해외고가 됐든 국제고가 됐든 서울대학교 의대로 온다는 학생들은 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학생들일 텐데 그 학생들한테 주는 질문은 매우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근데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라도 일반적인 답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 답이 중학교 2, 3학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그렇게 2, 3학년 중학교 수준밖에
답을 못한다는 것은 이미 프로젝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서울학교 의대는 1등급들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다 1등급들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어떻게 해서 대학을 가겠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조금 제가 시간이 될 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한창 입시 기간이기 때문에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재작년 제주국제학교 땡땡땡 학생들이 카이스트 2차 면접에 다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실제 실감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질문을 찾고 내 답을 찾는 과정, 그것이 그리고 프로젝트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겪고 경험하고 실패도 해보고 이걸 통해서 성취도 해봐야 대학을 갈 수 있는 한국 대학의 근간인 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카이스트나 의대 같은 좋은 대학을, 이루 대학을 생각하시는 지금 학부모님들 이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봅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좋은 거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부디 이걸 필요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저 권현생은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